사립학교 이사장들의 도를 넘는 전횡으로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사 개입과 자금 횡령 등 사립학교 이사장들의 문제 집중 고발합니다. 군산 사드 배치설에 대해 지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인도 부인도 않는 정부의 태도에 지역 민심은 격앙되고 있습니다. 총선 공천을 위해 여야 모두 도입한 안심번호. 착신 전환을 막을 수는 있지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긴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교사의 인권도 학교장의 권한도 무시됐습니다. 김제의 한 사립중학교 재단의 얘기인데 그 전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교육청 감사로 경고까지 받았는데도 바뀐 건 없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 수가 400여 명에 달하는 김제의 한 사립중학교. 지난 2014년 3월에 이 학교 이사장은 수학 담당 교사에게 문건을 보냅니다. 국가 성취도고사 결과 학력 미달 학생이 10명이 나와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호봉 승진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음악 담당 교사에게 악기에 대한 장부를 만들라고 지시하며 분실된 악기는 배상시키겠다고 문서를 보냅니다. 개인이 재산을 출연해 학교를 설립했으니 정원석 하나까지 법인 재산이며 사립교사들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이사장은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2-3번꼴로 교사들에게 일일이 문서를 보내 학교 일에 간섭을 해왔습니다. 학사 일에 너무 관여하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찾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허다해 있어서. 인사에도 개입해 마음에 들지 않은 계약직 직원을 교체하려고 시도하거나 부장교사를 마음대로 바꾸는 등 학교장의 권한도 무시했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교육청도 감사를 벌였고 이사장에게 경고 조치가 주어졌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경고밖에 더 없어. 이사장을 파면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이. 한편 김제교육지원청은 해당 이사장이 최근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물러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군산 서해대의 거액의 교비 횡령은 치밀하고도 조직적이었습니다.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 나머지 관련자들 모두 유죄가 선고되는 등 법원의 사학비리 처벌도 단호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대학 이사장이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서해대. 교육부 고위공무원까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 관련자 모두에게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중학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고 이 전 이사장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교육부 전 대변인 김모 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해대 비리는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학 인수전에 뛰어든 이 씨는 브로커와 짜고 책갈피에 돈을 넣는 등의 수법으로 김 전 대변인에게 2,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습니다. 2년 뒤인 2014년 대학 인수자로 선정되자 75억 원의 사채를 써 이사장에 오른 뒤 개인 부동산 사업에 교비를 인출하는 등 146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교비가 정상적으로 입금돼 있는 것처럼 통장 등 금융거래 내역을 위변조했습니다. 이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전현직 총장과 교수 등 4명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의 장애인이 수업을 받는 것처럼 꾸며 국가장학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거액의 학교법인 재산을 횡령하고 대학 인수 및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과 관련한 각종 비리로 인해 피해 대학의 정상화가 어려워진 사정을 고려하여 내려진. 새롭게 선임된 이사장이 대학 자금을 횡령하고 일부 구성원이 가담하면서 대학 정상화가 요원해졌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38건의 방화로 1명이 숨지고 1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올 들어서도 한 달여 만에 7건의 방화가 있었습니다. 방화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지고 있지만 가정 불화나 우울증 등으로 인한 우발적인 경우가 많아 예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후보지로 군산이 거론되면서 도내 반대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방문해 군산이 사드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군사적 효용성과 함께 주민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후보지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역이 내부 개발 단계인 새만금을 언급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지만 면담 의원들은 국방부의 원론적 입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공동실무단에서 협의하는데 애로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정부가 사드의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는 상황. 도내에서는 사드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가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가져오고 한반도의 긴장감만 고조시키고 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드는 그 군사적 효용도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전자파와 소음으로 환경과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지역에서는 특히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는 데다 새만금 내부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 군산이 후보지로 논의되는 것은 30만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도내 6개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황 지원반을 운영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실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 입주 기업은 모두 의류와 섬유업체로 투자액은 150억 원 안팎이며 경협보험에는 3개 기업만 가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후보 경선 방식으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앞다퉈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인데 휴대폰 보급이 더딘 도내에서는 여전히 여론 왜곡 등의 한계가 우려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부 경선을 앞둔 여야 유력 정당의 총선 공천 방법입니다. 더민주가 국민 안심번호제를 100% 채택했고 새누리는 70%, 국민의당도 1차 경선에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을 여과 없이 공천 경선 방식에 반영하는 것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통신회사로부터 가상번호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실제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론 조작의 근원인 불법 착신 전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정치권이 앞다퉈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 인구가 대다수인 전북의 경우 안심번호 시행의 한계에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17만 5천여 명인 지난무주 장수완주 선거구에 가입된 휴대폰은 9만 5천여 대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는 인구 대비 54%에 불과합니다. 아직은 또 휴대전화를 안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들은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한계가 있는. 또 노인들이 소지한 휴대폰 상당수는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녀들 명의로 개통돼 조사 표본에서 누락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특별히 대도시권에 있는 자녀들이 핸드폰을 해준 경우에는 주소가 대도시권에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일부 후보들은 지지자들에게 임대폰을 일시 개통하게 하는 여론조사 왜곡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당원을 무시하는 국민 경선 자체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시킬 우려마저 제기돼 안심 번호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한 유선방송사 하청업체 직원들이 지난 설 직전에 무더기에 해고됐습니다. 하청업체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들 파견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마저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방송 설치 기사로 20년 가까이 일해온 정상조 씨는 당장 실직자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청업체인 유선방송 사업자가 하청업체를 변경하면서 하청업체 소속인 정 씨도 해고 통지를 받은 겁니다. 알벼락이거든요. 20년을 일을 했거든요.
유선방송 초기 곳곳을 다니며 케이블선을 깐 기술자로서의 자부심으로 힘든 일을 견뎌왔지만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게 됐습니다. 뜨내기들보다 우리는 10년, 20년씩 했으면 진짜 가족같이 이게 내 직장이고 내 거였거든요, 진짜. 정 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기사들은 60여 명. 모두 해당 유선방송 사업자가 계약했던 하청업체 직원들로 원청과 하청업체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간접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원청업체에게도 새로운 업체에게도 이들의 고용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그 하청 노동자라고 해도 업체는 그냥 업체일 뿐이고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파견 노동자로 해고 사각지대에 놓인 기사들은 사실상 원청업체 근로자로 일해왔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국 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교육청에 대해서 이번 주 예비감사를 시작해 다음 달에 본격 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어린이집 연합회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전국 6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전라북도 교육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을 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김모 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2016 금석배 전국 학생 축구대회가 군산에서 내일 개막해 27일까지 열전에 들어갑니다. 초등부와 중등부 전국 128개 팀이 참가하며 월명 종합경기장 등 9개 구장에서 240경기를 치릅니다. 제13회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내일 강원도와 수도권 일원에서 개막합니다. 전라북도는 휠체어 컬링과 크로스컨트리 스키 등 빙상 전 종목에 2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전주 대성동에 70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건설됩니다. 전주시는 동남권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치명자산 임시주차장 이외에 시 소유의 대형 주차장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특산물인 고로쇠 수액이 본격 채취됩니다. 해발 600m 지리산 뱀사골과 반야봉에서 4월까지 채취되는 고로쇠 수액은 500여 톤에 달하며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공석으로 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강면욱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대구 출신인 강 본부장은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의 고교 후배로 KT 인사로 꼽힙니다. 새만금을 둘러싼 자치단체 분쟁이 학교 명칭 변경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3년에 개교한 군산의 오식도 초등학교에 대해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만금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 김재시가 반대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